안녕하세요. 세상의 억울함을 폭로하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힘이 없어 불합리함 앞에 굴복하거나 좌절하곤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억장이 무너지고 속에서 천불이 나기도 하죠. 제가 유독 제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에 공감하고 앞장서는 데에는 오지랖이 아니라 나름의 사정이 있답니다. 저는 그런 제 과거와 제 성격에 얽힌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 아버지는 지방에서 작은 사탕 공장을 운영했고 엄마는 회사원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했고 외동딸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기에 제 유년 시절은 행복한 기억이 가득했죠. 하지만 제가 12살 때 아버지의 사탕 공장이 망하면서 우리 가족의 불행은 소란스럽게 시작됐습니다. 김 사장 어디 있어? 내 돈 내놔! 아버지의 공장이 망한 후 하루가 멀다 하고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형제들은 우리가 잘 살 땐 그렇게 친한 척을 하더니 아버지가 망하자마자 우리와의 인연을 제일 먼저 끊어버리더군요. 다행히 공장과 집을 처분하고 전 재산을 더해 빚쟁이들의 빚은 갚을 수 있었지만 이후 아버지 모든 의욕을 잃고 술을 마시며 집에서 치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남몰래 눈물을 훔치셨지만 제 앞에선 씩씩한 모습을 보이려 항상 노력하셨어요. 엄만 괜찮아 경아야. 아빠는 지금 조금 지쳐서 쉬고 있는 거야. 그동안 엄마가 열심히 버티면 되니까 우리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우리 경아, 엄마 믿지? 엄마는 열심히 가정을 돌보며 회사를 다니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어린 마음에도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멋지기도 해서 열심히 엄마를 도왔어요. 엄마만 있다면 언젠간 아버지도 기운을 차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아버진 여전했고 엄마는 점점 지치기 시작하시더군요. 여보, 이제 일 구할 때도 되지 않았어? 언제까지 이렇게 술만 마시고 있을 거야? 나도 힘들어. 제발 나 좀 도와줘. 어? 엄마는 조금씩 웃음을 잃어갔고 아버지에게 제발 그만하라며 애원도 하고 화도 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대로였죠. 어느 날 밤엔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보니 엄마가 화장실 구석에서 울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의 마른 등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왜 울어?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우리 딸. 근데 경아야, 엄마 정말 너무 힘들어. 자식의 세상은 부모가 전부인데 믿었던 엄마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슬프고 두려웠어요. 엄마 혼자 힘들게 내버려 두는 아버지가 너무도 미웠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전부였던 엄마는 영원히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안 일어나요. 제가 15살이던 어느 날 엄마는 가족이 모두 잠든 사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놀란 아버지가 구급차를 불러 엄마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엄마는 이미 이 세상뿐이 아니셨죠. 여보, 내가 미안해. 죽어 마땅한 놈은 난데 왜 당신이 이런 힘든 선택을 했단 말이야? 아버지는 장례를 치르며 그제야 엄마를 부르면서 목 놓아 울더군요. 저는 이 모든 일이 아버지 탓인 것만 같아 울며 불며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엄마 살려내요. 이제 와서 아버지가 울 자격이나 있어요? 난 아버지란 존재 필요 없으니까 당장 아버지 대신 엄마를 내 앞에 데려다 놓으라고요. 그러지 마라 경아야. 그러다 네 마음이 더 다친다. 서울에서 혼자 사시던 외할머니는 무남 동료 외동딸의 허무한 죽음에 슬퍼하면서도 저를 품어주려고 애쓰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던 우리는 그제야
엄마의 유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유서의 내용은 참혹하기 이를 데가 없더군요. 거래처에서 뒷돈 받던 동료를 내부 고발한 뒤 상사들도 모두 한패였다는 걸 알게 된 날부터 내 회사 생활은 지옥이었다. 성과도 인정되지 않는 일들만 내 앞엔 쌓여갔고 회사 사람들은 날 투명인간 취급했다. 난 학창시절에도 당해보지 않았던 집단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화장실에서 물도 뒤집어 써보고 억울한 일로 중징계도 받았다. 마음 같아선 출근길에 차에 뛰어들어 회사에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일하지 않으면 가족이 모두 굶어 죽기 때문에 난 일조차 그만둘 수가 없었다. 회사 사람들은 뒤에서 매일같이 날 쓸모없는 암적인 존재라고 수군댄다. 난 정말 세상에 불필요한 인간일까? 유일하게 튀어나온 못이 되어 회사에도 피해만 끼치는 해악적인 사람일까? 그렇다면 차라리 이 한 목숨 끊어 식구들에게 입을 하나 덜어주는 일이 나의 유일한 쓸모일지도 모른다. 나를 세상 전부라고 말해주셨던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도망친 날 우리 경아가 평생 용서하지 않길 바란다. 일기 형식의 유서엔 그동안의 엄마의 괴로움이 덤덤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직장 내 괴롭힘과 엄청난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의 회사놈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엄마의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조문을 하고 간 겁니다. 이 개자식들, 내가 그놈들 싹 다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거 증거로 뇌물수수로 싹 다 신고해버릴 거라고. 아버지는 오열하며 엄마의 회사로 쳐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회사에 찾아갔던 아버지는 씩씩거리며 나갔을 때와 달리 아주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오더군요. 아버지의 손에는 종이가 한 장 들려 있었는데 그건 바로 더 이상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였어요.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받고 말이죠. 아버지는 증거인 엄마의 유서까지 그놈들의 손에 넘겼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돈을 받았단 말인가?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내 딸의 억울한 죽음을 그깟 돈 앞에서 모른 척 하겠다고?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요? 억울하게 죽은 엄마 원한을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가 풀어줬어야죠. 그게 아버지가 엄마한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에요? 아버지가 못하면 뇌물수수 고발 내가 할 거예요. 그놈들이 등신이냐? 내가 간 뒤로 이미 증거들 싹 다 처리했겠지. 그리고 장모님, 복수가 돈 벌어다 줍니까? 이건 애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남겨준 유산이나 다름없다고요. 애엄마 목숨값 덕에 저랑 경아가 밥 먹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돈에 빌어먹고 살 목숨이면 그냥 죽어버려. 아버진 인간도 아니야.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어떻게 남편이란 사람이 저럴 수 있는지 아버지란 인간이 너무 끔찍하더군요. 저런 인간도 남편이라고 끝까지 책임지려 한 엄마가 불쌍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미랑 가자 경아야. 난 저런 놈한테 내 딸의 유일한 핏줄인 널 도저히 못 맡긴다. 아버지에게 크게 분노한 건 외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인생에 아버지란 없다고 다짐하며 외할머니를 따라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외할머니는 억울한 마음에 저 몰래 그놈들 회사로 찾아가 1인 시위를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배움이 짧고 법에 무지했던 외할머니는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해 벌금만 물어야 했죠. 억울하게 죽은 건 내 딸인데 왜 대가를 치르는 놈이 없니? 경아야, 넌 무식한 이 할미처럼 되면 안 된다. 배워야 너도 네 사람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엄마의 억울한 죽음과 돈도 배움도 없는 사람은 항상 약자일 거라던 외할머니의 말. 그것들이 제 인생의 목표를 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의 보살핌 아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작은 노포를 운영하고 있던 외할머니는 넉넉치 않은 살림에도 최선을 다해 저를 지원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천하에 폭로할 수 있는 기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외할머니는 그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던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전해주시더군요. 그렇게 술을 마셔대더니 희역화 알코올 중독으로 집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다는구나. 바보 같은 그놈은 나가서 막노동을 한 건지 뭘 했는지 네 엄마 일을 덮는 대가로 받은 그 돈 차마 쓰지도 못하고 온전히 가지고 있었어. 그걸 전부 네 앞으로 남겼다는구나. 자, 이건 네 아비 유서다. 저는 눈물을 훔치던 외할머니가 건네준 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곳엔 자신의 삶을 비관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후회가 담겨 있었죠. 경아야, 아버지다. 난 네 엄마를 보낸 후 널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다. 아무런 쓸모도 없는 내가 대체 뭘 해서 널 키워낼 수 있을지 길을 잃은 듯 답답했지. 그래서 그 돈을 받았다. 널 잘 키워내는 것이 복수를 하는 것보다 네 엄마에게 속죄를 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어리석고 틀린 생각이었던 것 같다. 난 네 엄마의 목숨값인 이 돈을 차마 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다. 이 후회로 점철된 돈을 네게 남기는 걸 용서하렴. 요즘 자꾸 네 엄마가 꿈에 나오는 것이 난 염치 없이 곧 네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러 갈 것 같다. 내 죽음에 상처를 받지도 슬퍼하지도 말아라. 미안하다, 경아야.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버지 또한 사회적 폐해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 같더군요. 아버지 시신은 먼 친척 어르신께서 거두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짧은 조문을 다녀왔어요. 눈물을 흘리지도 원망의 말을 던지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명복을 빌어드렸죠. 저는 아버지가 남긴 돈을 외할머니와 상의 후 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부 기부했습니다. 그 돈을 평생 가지고 있다 한들 저도 외할머니도 결코 쓰지 못했을 테니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죠.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저희 엄마를 그렇게 만든 그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나서 사라진 뒤더군요.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직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는 작은 기사 또한 함께 발견할 수 있었죠. 부디 이 소식이 하늘에 있는 엄마에게 가 닿기를 저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저는 방송국 기자로 당당히 입사했고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하던 외할머니는 2년 뒤 제 손을 잡고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경아야, 내가 먼저 가서 하늘에 있는 네 엄마한테 네 자랑을 실컷 해놓으마. 외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 전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외할머니는 제 은인이나 마찬가지셨습니다. 저는 외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올곧고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외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다짐했죠. 시간이 흘러 저는 중견기업에 다닌다던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숙자를 구한 의인을 취재하러 갔었는데 그 의인이 바로 그 남자였어요. 인터뷰가 끝나자 그 남자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약자를 돕고 싶다 어쩐다 했지만 사실 전 제 앞가림도 못하는 놈이에요. 이번에 들어간 회사에서도 여자 직원에게 심하게 치근덕대던 상사 하나를 말렸다가 제대로 찍혔거든요. 그놈이 회사 실세인 걸 미처 몰랐지 뭡니까? 이런 일로 도망치듯 그만두는 거 정말 싫은데 기자님은 엄청 용기 있는 분 같아 보이는데 기자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역시 사람은 끈기가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 말을 들으니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생각나더군요. 그리곤 사람이 정의로워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유쾌해 보이는 것이 제 호감을 끌었죠. 그 만남을 계기로 우린 인연을 맺게 됐고 2년의 연애 후 제 나이 31살에 우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언론인이 들어오다니 참 명예로운 일이구나. 그러니까요. 난 모임에 나가면 우리 며느리 자랑부터 한다니까요. 올케. 대현이 제 회식하고 고주망태돼서 집에 들어오면 그것도 전부 방송에 기사로 내버려. 아주 개망신을 당해야 2번 다시 못 그러지.
넌 대연이 뭐라 할 게 못 되지. 너 저번에 회식할 때 데리러 온 박서방한테 대리기사님이라고 불렀다며? 난 항상 박서방한테 고마워. 너 안 버리고 잘 살아줘서 말이야. 재수씨, 부족하지만 우리 막내 동생 잘 부탁합니다. 남편이 누굴 닮아 시원시원한가 했더니 시댁 식구들 모두 굉장히 선하고 유쾌한 사람들이더군요. 마지인 시숙은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둘째인 신우이는 대학병원 간호사였는데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직장인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낸 시부모님 또한 제 가정사를 제 흠으로 생각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따뜻한 분들이셨죠. 저는 결혼 후 2년 뒤 아들을 낳았고 그로부터 1년 뒤 남편은 작은 제약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지금 옮긴 회사가 전 회사에 비해 작긴 해도 나름 안정적이고 대표님도 좋은 사람 같더라. 비록 제약 쪽은 처음이라 업무는 빨리 배워야겠지만 나 정말 너무 좋아. 남편은 무엇보다 사내 정치와 비리가 판치던 전 회사를 나온 것에 굉장히 신나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이직한 회사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임원진들의 마음가짐이 좋다며 좋아했는데 이직한 지 1년 뒤 남편은 그 임원 중 한 명의 결혼식에 다녀왔더군요. 회사 상무님 결혼식이었다고 했지? 근데 나이가 엄청 젊은 분이야? 재혼하신 거야. 2년 전에 사별하셨는데 자식들 때문에 상무님 어머님이 재혼해야 한다고 엄청 닥달하셨나 봐. 그래서 그 어머님 주선으로 재혼하신 건데 재혼하시는 분이 자기는 초혼이라고 꼭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고 고집했대. 와,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호텔 예식에 번쩍거리는 드레스에 그분 취향이 엄청 화려한가 봐. 우리 상무님은 엄청 검소하신 분인데. 화려한 취향의 상무님의 재혼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몇 년 뒤 제가 그 사모님과 직접 엮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그 뒤로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마스크 시국을 계기로 많은 의료계통 회사가 성장할 때 남편의 회사도 그 급물살을 탔던 거죠. 성장을 하며 남편의 회사엔 인력 충원이 절실해졌는데 이직을 한 지 4년 뒤 남편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번에 승진 밀렸다. 뭐? 왜? 이번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라며. 이번에 꼭 영입 안 하면 놓칠 인재가 있었나 봐. 근데 그 사람 데려오려면 그 사람한테 먼저 자리를 내줘야 할 것 같다고 위에서 그러대. 대신 연봉은 섭섭지 않게 올려준다고 이해 좀 해달라길래 알았다고 했어. 그래. 에이, 뭐 당신만 괜찮으면 됐지. 근데 요새 회사가 커져서 그런가? 전엔 그런 거 없었는데 요샌 회사 사람들 아내 모임이 생겼다나 봐. 옆팀 박 대리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자기 아내가 무슨 사모님한테 모임 초대를 받았다는데 이거 혹시 인사 비리나 이런 데 괜히 연루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나야 뭐 그런데 별 관심 없어서 그 사모님이 누군지도 안 물어보긴 했는데 박 대리가 걱정하길래 눈치 쓱 보고 찝찝하면 얼른 아내 발 빼게 하라고 했지. 아, 우리 회사엔 정치 같은 거 없다고 좋아했는데 회사가 커지면 그런 일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건가 봐. 씁쓸하지만 사내 정치라는 게 누군가에겐 생존 전략일 테니 그저 자기한테 피곤한 일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남편은 어깨를 으쓱이더군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 피곤한 일이라는 것이 남편이 아닌 제게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한 해에 남편의 회사에선 첫 부부 동반 송년회가 열렸어요. 그 전에도 작은 부부 동반 모임이 몇 번 있긴 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바빠서 가지 않았기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첫 모임이었어요. 송년회는 돌잔치나 환갑 연회 등을 진행하는 뷔페에 작은 룸에서 진행됐습니다. 사람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나 싶었는데 그 사이 정말로 회사가 많이 컸는지 송년회에 참석한 직원과 배우자들 수가 꽤나 많더라고요. 우와, 당신 회사 진짜 성장하긴 했나 보다. 당신 여기서 임원까지 올라가면 연봉도 장난 아니겠는데? 임원? 그거 누가 시켜주는데. 나는 일개 직원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임원 사모님을 만들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거 참 아까운 일이네요. 일개 직원 씨. 저와 남편은 서로 농담을 던져가며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이후 저는 남편의 회사 후배, 동료, 상사분들께 인사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기 시작했죠. 여보, 이분이 우리 회사 박철종 상무님이셔. 상무님, 제 안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우리 김대리 안사람이시구먼. 우리 김대리 회사 성장하기 전에 들어와서 인원도 적을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참 성실한 사람인데 이번에 진급을 못 시켜줘서 미안할 따름이죠. 아유, 아닙니다, 상무님. 항상 저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생활을 귀찮아하는 남편이라도 막상 회사 상사들에겐 깍듯하고 싹싹하더군요. 저는 인사를 하러 상무의 사모님께 몸을 돌렸는데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요상한 망사머리 장식에 드레스에 가까운 원피스에 진한 화장에 다이아와 진주, 금으로 장식된 액세서리들까지 너무 화려해서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제 남편의 직급을 듣고는 제 인사에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네 하고 한마디로만 대답하는데 툭 까놓고 말해서 참 재수없는 타입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무님은 옷차림도 검소하고 성격도 좋아 보이셨는데 말이죠. 저분들이 3년 전 재혼했다던 상무님하고 그 사모님 맞지? 맞아. 나도 결혼식 이후 얼굴 뵙는 건 처음인데 정말 엄청나시네. 어찌나 화려했는지 사모님은 그 자리에 있던 여자들 중 단연코 1등으로 튀었습니다. 무려 대표님의 사모님보다 말이죠. 한바탕 다들 인사를 나눈 뒤 사람들은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아 식사와 술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식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대표님과 전무라는 분은 갑자기 급한 회사 일이 생겼다며 사모님들과 같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군요. 그러더니 네 분이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 테이블에 있던 상무님과 저희 남편을 비롯한 남자들도 잠시 일 이야기로 자리를 비웠죠. 저희 테이블엔 여자 직원이 없었거든요. 아마 회사에 생긴 일이라는 게 저희 남편이 속한 부서에 생긴 일인 것 같았어요. 여자들만 남은 우리 테이블엔 잠시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그 정막을 깬 사람은 다름 아닌 상무님의 사모님이었죠. 영아 씨, 나 접시가 비었는데 가서 초밥 좀 더 가져와 봐. 아, 네, 사모님. 황당하게도 그 사모님은 제 옆에 앉아있던 다른 직원의 아내분에게 음식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테이블에 있던 몇 명은 저처럼 황당한 표정이었고 2명은 잔뜩 긴장한 얼굴이더군요. 저는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 사모님을 쳐다봤는데 마침 그 사모님도 제게 용건이 있는지 제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용건이라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거기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경아입니다, 사모님. 아니, 그쪽 이름 말고 내가 그쪽 이름 알아서 뭐해? 남편 이름이 뭐냐고. 남편 직급이 대리랬지? 아, 네. 김대현 대리가 제 남편입니다. 다짜고짜 반말에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투가 상당히 거슬리더군요. 그래도 전 남편을 생각해서 참았는데 왠지 느낌이 찜찜하더라고요. 그전엔 조용하더니 상무님과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다른 직원 아내에게 심부름을 시켜대고 저에게도 반말로 말을 거는 걸 보니 무슨 꿍꿍이가 있겠거니 싶었죠. 그래서 전 직업적인 본능으로 몰래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래, 대리. 그쪽 남편 나이가 좋기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은 돼 보이는데 아직도 대리야? 어지간히 능력이 없나 봐. 남편의 일은 제가 잘 몰라서요. 능력과 운이 따라주면 어련히 알아서 진급하겠죠. 대리의 진급 일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사모님. 시비 거는 건지 뭔지 왜 저런 말을 저한테 해대나 싶었지만 남편의 상사 아내이니 저는 꾹꾹 성질을 눌러내렸습니다. 최대한 예의를 차려
그 대화를 빨리 끝맺음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 불쾌한 대화는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더라고요. 아, 신경을 앞으로도 써줄지 말진 경아씨 하는 일에 달렸겠지? 제가요?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람이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내 남편이 상무인 거 알지?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남편한테 얘기해서 그쪽 남편 승진시켜줄 수도 있단 소리야. 여자들 내조라는 게 사회생활하는 남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 아, 내가 요새 취미로 골프를 시작했는데 요샌 골프채가 그렇게 잘 나온다네. 근데 난 영 문외한이라 뭐가 좋은 골프채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난 누가 아예 딱딱 골라다 주는 게 참 좋더라.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저 사모님은 저한테 남편의 진급을 위해 자신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란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저런 인간들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저인데 사람을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던 거죠. 저는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나 드러나 보자 싶어 잠자코 장단을 맞춰줬어요. 골프채요? 그럼 정말로 사모님이 제 남편 승진시켜 주실 건가요?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자, 여기 내 잔에 술 좀 따라봐. 우선 골프채랑 다음 달까지 한 500. 아니지, 한 1000만 원만 줘봐. 그럼 내가 나중에 김대리 한번 팍팍 밀어줄게. 아유, 이거 너무 거저주는 건가? 내가 오늘 모임 끝날 때까지 다른 것도 뭐 있나 고민해서 내 번호랑 같이 아예 목록으로 적어줄 테니까 준비해서 연락해. 그리고 이런 거 괜히 그쪽 남편이나 내 남편한테 말하면 센스 없는 거 알지? 뒤에서 남 모르게 하는 게 내조야. 내가 윗사람으로서 큰 가르침 주는 거다. 그럼 다른 분들도 저처럼 사모님 도움 받는 분들이 있나요? 왜 없어? 지금 초밥가지로 간 영아 씨도 그렇고 여기 신사원 아내나 장주임 아내 그리고 다른 팀 직원 아내들도 몇 명 있어. 경아 씨도 우리 모임에 들어와. 내가 특별히 불러주는 거야. 내가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밀어주는 거라 그쪽 남편 차례가 좀 늦게 돌아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쭉 잘 보여야 돼. 때 되면 인사도 오고 김장 같은 행사도 참여하고. 알았지? 아, 두 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거기 채빈 씨, 저번에 우리 집에 사다 준 한우 있지? 그거 내 남편이 엄청 좋아하더라. 이번 주 주말에 좀 더 사봐. 아, 경아 씨도 그때 내가 오늘 적어둘 물건들하고 돈 가지고 오면 되겠네. 꼴값도 참 가지가지였습니다. 이제 보니 남편이 얼마 전에 말했던 찝찝한 사내 아내 모임이라는 게 바로 저 사모님이 만든 모임인 것 같더라고요. 아내들의 남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이용해서 뇌물을 뜯어내고 인력을 부려먹는 듯 그 여자는 그동안 갑질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미 들을 내용은 다 들은 것 같아 저는 그 사모님에게 말했어요. 근데 사모님,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것들 이거 후회 안 하시겠어요? 뭐? 후회? 네, 후회요. 사모님 이거 후회하실 것 같은데. 더 늦기 전에 지금 저한테 사과할 기회 딱 한 번만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받은 것도 도로 토해낸다고 약속하시면 저 이거 공론화 안 시킬게요. 비웃듯 말하는 제 말에 그 사모님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군요. 그리곤 이성을 잃은 듯 다른 테이블에까지 다 들리도록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제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공론화? 야! 너 뭐라도 돼? 제가 아직 회사 임원 아내 파가 얼마나 센 줄 모르네. 나 이 회사 실세 안 사람이야. 내가 뭐 으름장이라도 났어? 지들이 다 자기 남편 승진 좀 시켜달라고 자처해서 선물 가져다 주는 걸 네가 무슨 수로 공론화 시킬 건데? 증거 있어? 어? 나 기분 나빠서 안 되겠어. 네 남편이 김대현이라고 했지? 내가 내 남편한테 말해서 네 남편 출세길 다 막아버릴 거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이모까지 전부 우리 테이블로 집중됐을 때 마침 일 이야기가 끝났는지 남편과 상무님을 비롯한 남자 직원들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노발대발하고 있는 자신의 아내를 본 상무님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그 여자에게 묻더군요. 내가 지금 마지막 말밖에 못 들었는데 당신이 뭐? 나한테 말해서 누구 출세길을 막는다고? 당신이 뭔데 날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들어? 내가 상무지 당신이 상무야? 당신 직원 아내들이 당신 찾아와서 남편들 승진 부탁하는 거 내가 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더니 아예 나서서 뒤에서 그런 말을 하고 다녔어? 상무님은 자신의 아내가 먼저 직원 아내들을 찾아가 뇌물을 요구했을 거라곤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제서야 이성을 찾았는지 당황한 표정으로 둘러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김대리 아내가 너무 나한테 무례하게 구니까 나도 홧김에 그런 말을 한 거죠. 경아 씨, 우리 여기 나름 공적인 자리인데 서로 예의는 지키자고요. 뭐야, 당신 상무님 사모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 그 여자의 말에 제 남편은 제게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헛웃음을 지으며 상무님에게 이렇게 말한 후 녹음된 대화 내용을 그 자리에서 재생시켰죠. 상무님, 제가 사모님께 무례한 언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전말을 상무님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진 공간은 제 휴대폰 속에 녹음된 그 여자의 앙칼진 목소리로 전부 채워졌습니다. 재생이 끝나자 그곳은 점차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상무님의 얼굴은 치욕으로 인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당신, 여태까지 그럼 직원들 아내가 먼저 찾아온 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고 다녔어? 저번부터 자꾸 누구 승진시켜달라, 누구 연봉을 올려달라 이상한 말을 해대더니 전부 그 아내들한테 뒷돈 받고 선물 챙겨받고 했던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고? 당신 미쳤어? 그리고 당신이 뭔데 김대리 승진시키네 만회해? 김대리 승진에 밀린 게 아니라 양보한 거야. 저 사람 연봉이 얼마나 되는 줄 알고 주제에 넣게 그딴 소리를 내? 그게? 에이씨, 야, 구렁이 같은 게 그건 또 언제 녹음했어? 너 이리 와. 상무님이 마구 화를 내자 당황하던 그 여자는 목표물을 저로 변경하더군요. 그 여자는 이를 갈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당황하지 않고 냅다 그 여자의 목덜미를 잡아채 그 여자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곤 버둥거리는 그 여자에게 제 정체를 밝혔죠. 이건 제 소중한 제 자료로 쓸게요. 저 방송국 기자거든요. 뭐? 기자? 그러자 그 여자는 우습게도 버둥대던 두 팔을 뒤로해 마치 열중시어 자세처럼 가지런히 모으곤 그 자세 그대로 얼어붙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그 여자의 목덜미를 놓았고 핸드백의 명함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그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을 통해 제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한 그 여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사모님은 제가 드린 마지막 기회를 차버리신 겁니다. 저 사모님 뇌물 및 금품 수수로 고발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제가 정식으로 기사 낼까요? 사모님 덕에 이만큼 큰 회사 다시 와르르 무너지게? 저는 세상에서 재력,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 휘두르고 사람들을 겁박하는 사람이 제일 혐오스러운 사람이에요. 힘과 돈이 있으면 그걸로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을 짓밟아도 된답니까? 그런 권리는 대체 누가 준 거죠? 어디 이거 방송 내서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볼까요? 고발? 미안해 경아 씨. 아니 죄송해요 기자님. 전 그냥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그냥 그 수고비로 조금 챙긴다는 게 마음이 과했던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 다 이 정도 이득은 보고 사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 이득을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취하냐고요. 상무님, 정말로 사모님 이런 행동들 전부 모르셨나요? 저 이런 부정행위를 본 이상 기자로서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방송국에서 기사 낼까요? 아니면 사모님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실래요? 죄송합니다, 경아 씨. 저는 정말 이런 일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 회사가 크면서 제 안사람이 갑자기 돈방석에 앉게 돼서 정신 못 차리고 속된 말로
꼴값을 떨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집안 단속을 잘못해도 크게 잘못했어요. 당신 얼른 이부 말대로 당신이 여태 갑질했던 사람들한테 전부 무릎 꿇고 사과해.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이 일 공론화되면 회사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지 알기나 해? 이거 회사가 우리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어. 소송? 아이고 기자님, 정말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영아 씨, 채빈 씨, 그리고 다른 아내분들 모두 제가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상무님의 말에 가뜩이나 겁에 질려있던 그 여자는 덜덜 떨며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비롯해 그동안 자신이 돈을 뜯고 갑질을 하던 직원 아내들에게도 말이죠. 그러자 전혀 금시초문인지 그 아내들의 남편인 직원들은 황당하다는 듯 자기 아내들을 타박하더라고요. 당신 상무님 사모님한테 돈 갖다 바쳤어? 저번에 사왔던 한우도 처갓댁 갖다 드린다더니 상무님 댁에 가져다 드린 거야? 그게 요새 사람들 많이 뽑았다니까 당신이 괜히 승진해서 밀려날까봐 그랬지. 애가 셋이나 되는데 회사가 클 때 당신도 빨리 승진을 해야 애들도 잘 키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미안해 여보. 아휴 내가 못 살아 정말.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당신이 그런 숨을 안 겪어도 됐을 텐데. 수많은 직원들과 배우자들은 웅성대며 그 여자에게 손가락질을 했고 송년회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상무님은 제게 와서 허리를 90도로 숙이곤 사과와 함께 부탁을 하시더군요. 경아 씨, 제가 다시 한번 제 아내의 일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몰랐다지만 제 안사람이 한 일이니 저도 책임을 피해가지 못하겠죠. 경아 씨, 저와 제 아내를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직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제가 회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다들 정말 열심히 한마음 한뜻으로 키워낸 회사고 특히 저희 대표님 정말 일가 직원들밖에 모르는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 제발 우리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게 방송으로 공론화시키지만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니 상무님은 놀랍게도 자기 아내에게 피해를 본 직원과 아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허리를 숙여 용서를 구하시더군요. 미안하네. 내 안사람이 자네 아내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어 내가 참 면목이 없네. 내 아내가 갈취한 돈은 내가 이자를 쳐서 전부 돌려주겠네. 죄송합니다 아내분. 제 아내 행동으로 느끼셨을 수치감과 굴욕감 그 어떤 걸로도 보상할 수 없겠지만 제가 돈으로라도 꼭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좋은 분이라고 듣긴 했는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재치 자리를 얻게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무님은 참 경우가 있는 분이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없는 자리에서 그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괜찮아. 보다시피 난 전혀 타격 없었는걸? 그리고 여보, 사모님이 비록 큰 잘못을 했지만 보다시피 우리 상무님 정말 좋은 분이야. 직원들한테 밥도 잘 사주시고 불합리한 일은 절대 못 참으셔. 그리고 이 회사를 키우는데 정말 많은 공을 세우신 분이야. 고생한 직원들한테 식사 대접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는 게 어떻겠냐고 이 송년회 자리를 대표님께 제안한 것도 상무님이고 사내 금품수수로 사모님을 신고하면 분명 상무님도 책임을 못 피하실 텐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보상도 사모님이 갈취한 것 이상으로 갚겠다고 하시잖아.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저 여자는 너무 괘씸하지만 상무님 사정이 딱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상무님과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죠. 신고 안 할게요, 상무님. 대신 방금 말씀하신 다른 직원들에 대한 보상 꼭 지켜주세요. 제가 남편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할 테니까요. 그리고 사모님, 제가 이번에 상무님을 봐서 그냥 넘어가지만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있었다간 저 그땐 정말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사모님, 돈 있고 힘 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고 무시할 권리는 절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사모님이 강자 같죠? 아니요. 억울한 사람들의 피눈물이 모이면
그게 힘이 돼서 사모님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보복을 당할 겁니다. 사모님, 제가 항상 언제 어디서든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네, 기자님,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아씨. 고맙네, 김대리. 그렇게 그날의 송년회는 엉망진창인 분위기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엔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만 집중되는 것 같아 민망해진 전 남편을 끌고 얼른 자리를 벗어났죠. 이후 남편에게 듣기로 그 여자가 사람들에게 갈취한 돈은 상무님이 전부 2배로 갚아주셨다는군요. 그것도 그 여자가 사치를 부리느라 남은 돈이 많지 않아 대부분은 상무님의 돈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상무님이 더 대단한 게 뭔지 알아? 그날 자리에 마침 대표님하고 전무님이 안 계셨잖아. 다들 상무님을 위해서 대표님께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었거든? 평소 상무님의 인품이 너무 훌륭하셨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지. 근데 상무님이 직접 대표님을 찾아가서 먼저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대. 그때 다른 직원들이 상무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고 전부 보상도 해주셨다고 너나 할 것 없이 상무님을 감싸준 덕에 대표님도 그냥 넘어가시려고 했거든? 근데 상무님이 결사반대하시더라. 가뜩이나 회사가 커지고 있는 마당에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기강이 해해진다면서 자기를 징계 처분해야 회사에 좋은 본이 될 거라고 대표님께 자기를 꼭 징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 진짜 대단하시지 않아? 결국 3개월 감봉 징계로 끝나긴 했는데 와, 나 원래도 상무님 좋아했지만 이젠 정말 존경스러워. 자신의 아내의 일을 모두 책임진 후에야 상무님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모두 진 후에야 자신도 그 여자의 남편이란 위치에서 내려올 자격이 생긴 거라며 말이죠. 재혼을 잘못하셔서 그렇지 정말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책임감 있고 청렴 결백한 분이더라고요. 남편 말처럼 저조차 잘 알지도 못하는 그분에게 존경심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남편은 제게 또 다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와, 여보, 오늘 회사 완전 난리 났었다? 그 상무님 사모님 있지? 친정으로 쫓겨났다고 들었는데 자긴 끝까지 이혼 못한다고 오늘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 부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서 상무님 방 옆에 있던 우리 팀 직원들이 그 여자 끌어내느라 애 좀 먹었는데 그중에 내가 제일 앞장서서 그 여자 쫓아냈어. 나 잘했지? 경찰에 신고까지 당해서 마지막에 경찰한테 끌려가는데 나 몰래 그 여자한테만 보이게 메롱해줬다? 뭐? 당신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해. 그 여자가 당신한테 무례하게 굴었던 거 나 제대로 못 갚아줘서 앙금 남아있었단 말이야. 난 무시해도 되지만 감히 내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얼마나 내 속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아유, 그래, 고맙다, 고마워. 아무튼 그래서 오늘 직원들한테 미안하다고 상무님이 우리 팀 사람들한테 회식 쏘신대서 나 오늘 늦어. 나 보고 싶어도 좀 참아. 그렇게 그 일이 있은 지 딱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남편과 함께 장난스럽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 과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원래도 예정된 승진이었으니 놀랍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좋아하는 오리고기를 사다가 축하해 주었죠. 남편은 7살이 된 아들과도 아주 잘 놀아주는데 얼마 전엔 만화 영웅 얘기를 하다 둘이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무슨 영웅이 제일 좋아요? 아빠? 아빠는 엄마. 에이, 엄마가 무슨 영웅이에요. 엄마는 엄마지. 모르는 소리 마라. 아빠가 직접 봤어. 엄마가 엄청 멋지게 악당을 때려 눕히는 모습 말이야. 아무리 멋진 새 영웅이 나타나도 아빠한테 제일 멋진 영웅은 바로 우리 한별이 엄마야. 아내가 영웅이라고 말하는 남편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는 아들을 보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시댁에 가서도 당시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군요. 우리 집사람 덕분에 그날 이후 우리 회사 사내 정치고 인사 비리고 뭐고
아예 싹이 없어졌어. 원래도 좋은 회사였는데 요샌 청렴 그 자체라니까. 내가 우리 아내 덕에 요즘 직장 만족도가 최상이야. 와, 재수씨, 너무 멋져요. 올해 저희 회사 송년회에도 좀 와주시면 안 돼요? 재수씨가 타파해줘야 될 악당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올케, 우리 병원부도 좀 쳐들어와줘. 우리 병원에 진짜 아주 얄미운 의사가 하나 있단 말이야. 삼남매의 너스를 들으며 시부모님과 시숙님의 아내인 형님, 그리고 시매부도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여전히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난로 같은 존재로 제 곁에 머물러 있죠. 가끔은 저희 시댁 식구들과 우리 남편, 그리고 아들을 보면서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엄마가 저를 걱정해 보내준 천사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곤 하네요. 상무님은 남편을 통해 가끔 제 안부를 묻곤 하세요. 좋은 일로 엮인 것도 아니니 따로 찾아뵙거나 하진 않지만 남편에게 들어보니 상무님은 전보다 훨씬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그 여자의 사치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셨던 모양인데 이혼을 한 지금은 스트레스의 근원이 없어졌으니 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다네요. 여자를 잘못 주선해 주신 상무님의 어머님도 그 일로 한풀 꺾인 덕에 앞으로는 절대로 재혼하지 말고 아이들만 보고 살겠다고요. 그러더니 제 덕에 속 시원히 이혼할 수 있었다고 웃으셨다는데 저는 괜히 제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상무님께 떠들어대던 장년이 떠올라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군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세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발로 뛰는 진정한 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저 말고도 세상엔 정의롭고 참된 기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경찰과 더불어 꼭 기자를 찾아주세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 부탁을 하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낸 겁니다. 부디 과거의 저희 가족처럼 길을 몰라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도록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자로 어디서든 함께하고 있으니 꼭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기자분들에게 응원하는 마음을 보내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